서브 이슈입니다. 끝내주는 50세 이후 은퇴 계획. 건동옥만 나와도 월급 더 받는다. 아버지 학력도 중요.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의 원래 의도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옥만 나와도 하위그룹 대졸자에 비해 50%까지 임금 차이가 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최상위 그룹의 대졸자들의 임금은 최대 50% 차이는 50세 이전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즉 50대 이후에는 어느 대학을 나오건 급여는 10% 미만으로 격차가 좁혀집니다. 50대 이후 급여의 격차가 좁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0대 이후라면 기업에서 이사급으로 승진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이사의 승진 확률이 0.4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즉 입사 때 1000명의 동기가 들어오면 겨우 5명 이사로 승진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신입사원 대부분은 50대 이전에 명퇴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학력으로 인한 격차는 50대 이전까지고 그 이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입에서 서울대 제치고 의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자격증만 있어도 나이 들면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 손이 떨려서 수술 못하는 것 아닌가 하겠지만 사실 의사로서의 길은 많습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 X세대가 매년 90만 명씩 노인이 됩니다. 그것도 무려 앞으로 30년간 이어집니다. 2,500만 명 정도의 노인이 30년간 나온다는 얘기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요양원, 실버타운, 요양병원 등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페이닥터로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주로 은퇴할 나이에 의사들이 갑니다. 따라서 의사만 된다면 평생 많은 돈을 벌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 학과의 의사가 모자라도 의대 정원을 못 늘립니다. 외과와 같은 비인기 학과는 비록 서울대라도 20차례 이상 공고를 해야 모일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학과는 1차 공고에서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3,058명의 의대 정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의사가 평생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의대를 3수 4수를 해서라도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치한약수 등 메디컬 관련 학과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증이 없다면 50대가 되었을 때 웬만하면 강제 은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 자격증이 없다면 어떻게 은퇴 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0세에 은퇴하고 앞으로 직업 없이 50년간을 더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얘기입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지점장을 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억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50이 넘었는데 현재 백수입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도 와이프한테 다 주고 나와서 지금은 원룸에 혼자 삽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50대 이후에 은퇴 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영상은 주점에서 찌개에 소주 먹으면서 한풀이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은퇴해서 무엇을 하는가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다 은퇴하면 잘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하다 망한 사람,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하는 사람, 그냥 백수 등등 다양합니다. 공통점은 하나같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한풀이 하듯 말하는 것이 왜 미리 은퇴 준비를 못했을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미리 준비를 못했을까요? 사실 회사 다니면서 은퇴 후 준비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합쳐서 50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300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쓰고 200만 원은 집세 내고 사교육비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500만 원 벌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애들을 포기하고 재테크에 힘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이들 사교육비와 생활비로 모든 자금을 다 씁니다.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결국은 회사 잘리고 애들은 대학 한창 다니는데 취직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에 얘처럼 대기업 다니다 은퇴한 사람들처럼 자영업하다 망하거나 쿠팡 물류센터 상하차 하거나 아파트 경비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애들 사교육비를 포기하고 재테크에 올인하는 것이죠. 아예 애들 자식 교육은 포기하고 내 인생 사는 것입니다. 그냥 애들 교육 포기하면 가분개는 가분개로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들 사교육비와 생활비로 모든 자금을 쓰고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회사를 다닌 동안에는 현실을 잊고 삽니다. 이 얘기는 50대 이후에는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문득 떠올라도 잊어버리려 애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를 하면 현실입니다. 실업급여 6개월 나오는데 서류 내도 어느 곳 하나 연락 오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는데 이러다 취직이 안 되면 노가다라도 뛰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실업 기간이 한 달 정도 지속되었는데 그때는 방구석에서 울리지 않는 전화기만 쳐다봤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은퇴 자금으로 절대 자영업은 하지 맙시다. 결국 은퇴 자금으로 자영업 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편의점, 빵집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것인데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망하면 죽도록 일만 하다 결국은 은퇴 자금 써보지도 못하고 허공에 날리는 것입니다. 자영업 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세계여행을 합시다. 물론 못하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를 잘 하는가입니다. 일단 은퇴를 하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기준 금액을 현금성 자산 10억 원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10억 원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0.82%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부동산으로 집 100채 있는 집 거지 말고 부채 빼고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현금성 자산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계 시가총액 1등 주식에 넣어야 합니다. 시가총액 1등 주식은 현재 애플입니다. 왜 시가총액 1등 주식에 넣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세계 1등 주식은 매년 25%의 복리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억 원을 애플에 넣었을 때 내년에는 2억 5천만 원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평균이니 그보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25%는 오릅니다. 즉 10억 원을 애플에 넣었을 때 2억 5천만 원이 복리로 오른다는 얘기고 나는 그 중에서 1억 원을 생활비로 쓴다 하더라도 1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1억 원을 쓰더라도 돈이 복리로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바로 목표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10억 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입니다. 사업을 해서 월급을 모아서 10억 원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1등 주식은 매년 25%의 복리로 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1등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노후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25%의 복리로 10년이 지나면 몇 배가 됩니까? 바로 10배가 오릅니다. 따라서 1천만 원은 1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1억 원은 다시 10년이 지나면 25%의 복리로 오르기 때문에 10억 원이 됩니다. 즉 10년에 10배씩 오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 30대라면 1천만 원, 그리고 40대라면 1억 원, 50대라면 10억 원이 됩니다. 즉 30대에 1천만 원을 가지고 1등주에 투자에 나서면 50대가 되었을 때 10억 원을 가지고 은퇴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10년 후 10억 원을 만들어 은퇴할 수도 있죠. 만약 40대에 1천만 원을 시작한다면 60대에 은퇴하면 됩니다. 물론 50대에 잘리고 10년간은 뭐 경비를 하건 상하차를 하건 배달을 하건 버티면 됩니다. 그렇다면 1억 원이 없을 때 1억 원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입니다. 월세는 최대한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 등으로 이사해 월세를 줄여야 합니다. 물론 주변에는 미친놈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대로 투자를 한다면 월세 살면서 50대에 은퇴가 가능할 것입니다. 집으로 매년 25%의 복리로 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올랐다는 강남의 음마아파트 예를 들어봅시다. 일단 강남의 음마아파트는 기준으로 2006년도 14억 원을 찍었습니다. 2009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2009년도에는 8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가 25억 원입니다. 그러나 2022년 17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2006년도와 2022년을 비교해 보면 14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겨우 3억 원 올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바로 이자입니다. 법인이 아니라면 이자는 양도소득세에서 감액을 해주지 않습니다. 2006년도 14억 원 할 때 전세가가 약 4억 원 정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10억 원 받았어야 했습니다. 대출을 안 받았어도 내가 10억 원을 갖고 있다면 10억 원에 대한 이자는 5%만 계산을 해도 1년에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2006년서부터 2023년까지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자만 얼마입니까? 무려 7억 5천만 원입니다. 2021년 꼭대기에 잘 팔았어도 1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약 7억 원 정도는 이자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양도소득세는 또 8,800만 원만 넘어도 35%를 냅니다. 남는 것은 없고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됩니다. 의료보험이 지독히도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 10억 원 벌 수가 없죠. 그것도 그렇다고 돈 없다고 부동산 무피 갭 투자는 하지 맙시다. 집 거지들이 돈 없이 전세 투자해서 100채씩 사는 것이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오르면 내 돈, 떨어지면 네 돈인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전세금 못 내주고 100채 있으면 전세 사기로 형사 처벌됩니다. 물론 100채 정도 있으면 세입자의 전화로 인해 현실의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려다 신용불량되고 실제로 감옥 갑니다. 결론입니다. 끝내주는 50세 이후의 은퇴 계획은 세계 1등주에 넣고 매뉴얼대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대로 한다면 50세 이후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그릴 수 있습니다.